네, SK 오션플랜트 주인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자, 오늘 오션플랜트의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만족은 하시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2만 원대가 깨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는 정말 이 주가의 찐 바닥 구간이지 여기서는 더 이상 하락은 이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이런 SK 오션플랜트처럼 이제 실적이 좀 뒷받쳐주는 애들은요, 이런 이동평균선 자리, 그러니까 121선하고 201선 자리에서는 이 반등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SK 오션플랜트 현재는 이제 방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선에 좀 치중되어 있는 매출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동남아 지역의 방위산업 수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호재로 이제 작용할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보여드리면서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앞으로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오션플랜트가 아시아 방산시장 개척을 나간다, 태국 디펜스 앤 시큐리티 참가를 했는데, 요거 행사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SK 오션플랜트가 이제 오늘 빼빼로데이 날 나온 내용인데 시장에 반응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보면은 오션플랜트가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임팩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동남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과 그리고 보안 박람회를 시작을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이유는 설명드릴 테니까 계속 좀 읽어보면은, 최신 함정 건조 기술력과 해상 방어 체계, 그리고 함정 MRO 역량을 널리 알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션플랜트 부스인데, 2003년 첫 개최 이후로 경연으로 열린 아시아 지역 대표 방위산업 및 보안 박람회가 올해는 15개국 그리고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2만 명 이상의 전문가랑 바이어가 방문을 한다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컨퍼런스를 좀 많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통방에도 좀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 배터리 행사를 갔을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엑스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열려요. 그럼 여기에 꼭 저처럼 이제 바이어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인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는 수주 공시가 사실상 뒤에 뒤따라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런 행사들의 순서입니다. 보면은 행사 기간 최신 지상 해상 항공 무기 체계랑 그리고 내부 보안 장비, 사이버 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군사 보안 기술과 제품이 전시가 된다. 비즈니스 상담도 미뤄진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는 뭘 갖고 왔냐면은 1500톤급 경비함, 1500톤급 고속함과 3600톤급의 호위함 등 다양한 함정 플랫폼을 전시를 했다. 그리고 해상 방어 체계는 글로벌 조선 방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기술 경쟁력을 집중 홍보한다.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 신규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 중요한 게요, 오션플랜트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나라 해군과 해양경찰에 이제 대부분의 함정을 많이 도입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해군과 해양경찰의 함정 도입 수요 증가가 이번에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이거는 지도를 보면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어서 하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호위함인 울산급 HG3 후속함의 2, 3, 4번 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다.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청에 이미 수십 척 이상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납품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 참고로 이 행사는 실제로 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태국 공식 홈페이지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왜 태국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동남아 지역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필리핀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는데, 태국이란 나라에서 열리는 거는요, 태국은 내륙이랑 좀 인접을 많이 해 있고 바다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 있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항로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보통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서 그래서 벵갈루르를 통과하거나 벵골만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태국도 현재 이렇게 타이만을 앞에 두고 있고 버마하에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해랑 또 좀 맞닿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좀 경유해서 가는 그런 항로가 겹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남아 지역들이 유독 이 조선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요 알래스카에 나온 천연가스를 팔기 위해서 북극해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프루도 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심해 매장되어 있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북극해면은 뭐겠어. 얼음이 엄청나게 다닥다닥 껴있을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경로를 지나가려면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옛날에 아덴만의 여명이란 작전 보신 적이 여기 소말리아 해적한테 우리나라 배가 아덴만에서 납포가 된 사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해군이 실제로 여기 돌아다니는 해적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이라는 게 전쟁이 안 나더라도 계속해서 이 안보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비대칭 정력이라든지 이러한 해군 함정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실제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오션플랜트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런 세일즈를 통해서 결국에는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이 해군 함정이 생각보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호재가 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SK 오션플랜트는 장 초반에 빡 하고 올랐다가 그게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조선주가 조금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옵션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30일 날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이 조선주 전체적으로 오션플랜트도 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10월 이때쯤 27일쯤 반등이 나왔다. 21선 아래에 있는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201선과 121선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 회색선하고 검정색 선이 201선, 121선인데 이런 초장기 이동평균선 안에 이런 식으로 실적 좋은 애들이 갇혀 있으면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 매물대를 뚫어 올리려면은 이 보통 이런 방산과 조선 기업들은요 여기서 데이터들을 기다려요. 실제로 수주가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 뚝 하고 올라가고 여기서 또 횡보하고 뚝 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계단식의 상승을 좀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도 오션플랜트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점을 뚫어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가 좀 나오고 그리고 조선 섹터로 턴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세 말아 올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못 견딜 뿐이지 저는 조선과 방산업은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메인으로 삼을 만한 종목은 그대로 놔두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적인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돈을 벌으셔야 되는데 이 단타 어떻게 드리는지 좀 설명을 오늘 드려보면은 좌측에 보이는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카티스라는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티스는 언제부터 말씀드렸냐? 자, 11월 6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카티스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여기 기록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1선 그림이다 라고 이제 브리핑 했죠.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카티스가 지금 캡처했을 당시 얼마예요? 2,960원이잖아요. 얘를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카티스는 유통 비율이 35.7%밖에 안 되는 극히 소수의 주식이 거래되는 품절주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201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빡 하고 뜨는 경우에는 10.89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거의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이렇게 기관과 가격 조정으로 빼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갑자기 카티스가 빡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캔들 안 보일까요? 4,605원까지 가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늦게 2,960원에서라도 잡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네, 정고점까지 먹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갈까요? 100% 합니다. 이걸 세력들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6일날 2,960원에 말씀드렸고 계속 브리핑 드려요. 카티스 시간이 지나가지고 11월 10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 쥐고 흔드는 201선 밑구간 거래량 증가한다. 위아래 변동성 감내가 가능하면 꽤나 괜찮은 단기 추세가 나오는 자리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2,855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11월 10일 결국 카티스는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놓쳤어도 다음번에 꼭 공유할 테니까 아쉬워하지 말. 그리고 오늘 카티스 한번 보자. 카티스 어디까지 갔어요? 4,150원까지 갔죠. 자, 이런 식으로 카티스 이 종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고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손에 받게 했죠. 이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도 제가 다 짚어드리는 거. 적당히 먹고만 나오면은 위아래 변동성 2,855원에서 여러분들 샀으면 얼마예요? 어디까지 수익 났던 거예요? 적당히만 팔았어도 무려 42% 수익 나. 반절만 먹었어도 20%가 넘어요. 이런 종목들 오늘만 해도 수십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또 뭐예요? 인성정보. 인성정보 말씀드렸잖아요. 강조드린 201선에서 나오는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주가 펌핑을 100% 작전주다. 이런 거, 이런 자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단기간에 지금 이제 11월 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시장이 위아래 변동성이 꽤나 큽니다. 이럴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작전주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유와 명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이것만큼 정직하게 먹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로 막 몇백 프로 먹으려고 생각하면은 100% 망하고요. 이런 종목으로 20% 30% 먹을 거다 라고 단기적으로 목표 잡고 가면은 그것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한 100만 원으로 20% 먹으면은 20만 원이잖아. 뭐 밥값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큰 도움이 되는 돈이잖아. 시드 많으신 분들 1000만 원으로 20% 먹으면 200만 원. 한 달 생활비 정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기회 나올 때는 먹어야 되는 장세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갖고 오는 종목은 갖고 가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버틸 때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종목도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이런 걸로 쏠쏠하게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단타 혹은 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QR코드 선호하시는데 여러분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카메라를 켜세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코드 있죠. 요거 스캔하면은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요. 문자 메시지 넘어가는데 이 코드 제가 직접 짠 거거든요. PPT로 좀 공부했더니 되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문자 메시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입장이라고 자동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황프로야 나는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그냥 문자 보내려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010-4438-5734 문자로 숫자 1이라 남겨주시고 간혹 가다가 왜 문자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번호를 알아야 제가 뭐 보내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 소통방은 제가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엄청 오랫동안 이제 운영하고 제 애착이 가는 방이기 때문에 보세요. 과거에도 데이터 다 있잖아요. 오늘 올해 초만 가버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정보 제가 물어오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셔가지고 단타 종목 쏙쏙 빼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도 받을 생각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종목만 가잖아요. 누가 삼성전자를 여기 뭐 10만 원까지 갈 줄 압니까? 그런데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여기까지만 시청하신 분들한테만 공개하려고 집중해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세 배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항상 말하는 종목들이 이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애가 대표적인 작품이 APR 그리고 하나 엔진인데 APR을 보시다시피 2월 11일에 말씀드렸어요. 2월 10일 계속 APR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APR 그래서 APR이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 됐죠? 제가 이 종목 APR 언제 말씀드렸다고요? 2월 11일 2월 11일이 언제예요? 여기 바닥에 52,000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주르륵 해서 20만원 그러니까 5만원을 받으신 분들은 최대 수익률이 얼마까지 난 거예요? 27만원 갔으니까 몇 퍼센트예요? 500% 이상 나왔죠.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들만 제가 엄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와.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한테만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만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준비하는 거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뜨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